안녕하십니까. 3년 만에 찾아뵙는 대한민국 한때 최고 강사 최진기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바로 책 제목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최진기의 러우 전쟁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 책을 사서 보셔야겠지만 그 전에 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6개의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짤막한 6개의 강의 주제. 첫 번째, 우리가 왜 러우전에 주목해야 되는가. 1000일이 넘었죠.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전쟁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어떤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 러우전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첫 번째에서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이겼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이기지 않았다라고 아직까지도 나오는 여러 유튜브와 방송들이 있고 외신이 있지만 이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러시아가 이긴 전쟁입니다. 왜 러시아가 이겼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이끌었던 젤렌스키 전쟁의 한계 몇 가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의 이 시기를 왜 우리가 신냉전으로 부르면 안 되는지, 왜 미중 패권 경쟁으로 볼 수도 없는지에 대해서 6개의 짤막한 강좌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책은 기본적으로 3개의 큰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러우전이 발발했으며, 두 번째 어떻게 러시아가 승리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러우전 이후에 세계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신질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6개의 짤막한 주제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죠. 왜일까요? 제가 책 서문에 이런 내용을 썼었어요. 우리 한번 쫓아가 볼까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공통점 뭘까요? 써있잖아요. 세계대전 공통점. 우리 뭐 바보예요. 그러면 차이점 1, 2. 왜 그래요? 지금 뭐 대선 기간이라고 1, 2 그러면 안 돼요. 자, 뭐가 되느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떠올 수 있는 거는 1차 세계대전 사실은 유럽만의 전쟁이었습니다. 세계대전이라고 그러지만 유럽이라는 한 대륙에 한정된 전쟁이었다면 2차 세계대전은 정말 월드와이드한 전쟁이었죠. 두 번째, 방식도 달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참호전 중심이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은 폼을 연 건 히틀러의 기동전이었죠. 전쟁의 성격도 방식도 달랐어요. 그리고 성격도 대단히 달랐어요. 무슨 성격이 달랐는가? 1차 세계대전은요, 사실 제국주의 세력 간의 식민지 쟁탈전으로 이겨진 제국주의 내부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은 완연히 달라졌죠. 파시즘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파시즘 세력과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든 어쨌든 민주주의, 우리 사회주의도 공산주의 다 표현했지만 국가는 지금도 북한 이름에 뭐 붙어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의 형태는 전체주의 혹은 파시즘 세력과, 전체주의라는 표현은 아주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파시즘 세력과 그리고 우리 어쨌든 민주주의 세력 간의 이념 전쟁의 성격을 담고 있었던 거죠.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가 되느냐? 1차 세계대전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제가 왜 러우전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차 세계대전은 전쟁이 끝나도 전후 질서가 앞하고 같았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은 전후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 나갔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첫 번째, 1차 세계대전은 전쟁이 끝나고 나도 식민지가 독립 못했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도 독립했잖아요. 세계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했어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두 번째, 1차 세계대전은 전쟁이 끝나고도 영국의 패권은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미국이 영국을 앞질러 나갑니다. 그러나 영국의 패권은 변하지 않았고 파운드화는 여전히 패권 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브렌튼우드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달러 패권이 들어지고 패권이 완연히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만 변했나요? 그렇죠.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국주의 내부 간에 민족을 앞세웠던 전쟁이라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민족주의가 더 강하죠. 우리는 특히. 왜? 우리는 유럽의 민족주의라는 건 16세기, 15세기, 16세기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2000여 년을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민족주의가 굉장히 더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은 민족주의는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왜? 공산주의와 그리고 자본주의 혹은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냉전 체제가 들어섰죠. 냉전은 민족보다는 이념이 앞섰던 시대입니다. 자, 이것만 바뀌었나요? 결정적으로 자본주의가 변화됐습니다. 물론 케인즈리안으로 대표되는 우리 혼합경제 체제는 자, 1930년대 공황이 덮치고 나면 등장합니다. 그죠? 루즈벨트가 우리 대공황을 갖다 극복하고자 수정자본주의를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거는 일부 선진국, 특히 미국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자본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막 그렇구나. 전쟁이라는 거는 규모가 큰가 작은가도 중요하죠. 물론 전쟁을 갖다가 얘기한다는 건 대단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이 어떤 것의 분기점이 되냐는 거죠. 한번 쫓아가 볼까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자, 어떤 전쟁이 왜 대답 안 해요? 그렇죠. 웃긴 건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겼어요. 병자호란은 삼전도 가서 우리가 굴욕을 당하죠. 패했어요. 승전과 패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사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조선은 어떻게 나눕니까? 전기 후기를.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하나요? 아니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합니다. 왜? 임난이 터져야 신분 제재서가 붕괴되고 임난이 터지면서 농업이 황폐화되면서 이양법이 등장하면서 경제 체제가 변하는 시기가 시작합니다. 선조가 뭐 했어요? 이빨 도망쳤잖아요.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병자호란 우리는 패전했지만 조선의 체제는 변하지 않았죠. 4대 중심은 더 강화되었고. 자, 어쨌든 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자, 한번 쫓아가 보죠. 맞아요. 한국전쟁 우리가 했지만 한국전쟁 이후 냉전체제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전체제는 들어오기 시작하고 공고화되죠. 그러나 베트남전쟁이라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요새는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우리 경제적 인식도가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우리 맨날 배웁니다. 베트남 전쟁이 터지고 나서 미국이 막대한 전비를 지출하게 되자 이에 미국은 달러를 갖다 바꿔주는 브렌튼 우드 체제를 갖다 계속 유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닉슨 쇼크가 나와서 달러 체제가 변화하면서 오일 쇼크가 터지고 세상이 변한 것은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바로 반전 문화라는 것이 서구에 등장하게 되죠. 이전엔 반전 문화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문화가 아니었어요. 반전이 하나의 문화가 되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폴레옹 전쟁, 보블 전쟁. 저 전쟁의 결과 유럽의 헤게모니 국가가 변했어요. 나폴레옹 전쟁 때는 유럽의 헤게모니 국가가 프랑스였다면 보블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헤게모니 국가는 독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보블 전쟁은 헤게모니 국가가 프랑스에서 독일로 바꾼 것에 불과하지만 나폴레옹 전쟁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과서에 다 배웠죠. 유럽의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 유럽으로 전파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어떤 마지막 왜 맨날 요새 것만 옛날에 로마 카르타고와 연락이 쌓였어요. 한니발 아저씨가 우리가 뭐예요? 수차례에 걸쳐서 스페인에서 돌아가지고 로마를 진격하고 전쟁세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로마 카르타고의 전쟁은 지중해를 둘러싼 패권 헤게모니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달랐죠. 드디어 동서문화 문명이 만나면서 심지어 우리 석굴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석굴암 하니까 이해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러우전에 주목해야 되느냐? 이 전쟁은요,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을 그것 포함해서라도 그 못지않게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입니다. 그죠? 100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가장 큰 전쟁 3개를 꼽으라면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러우전일 거예요. 근데 그 규모보다 더 중요한 건 러우전 이후에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콜드워 냉전 시대가 들어왔죠. 두 번째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91년 구소련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아온 건 단일 미국 헤게모니에 의한 탈냉전 시대였죠. 자, 탈냉전에 조정을 울린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러우전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우전에 주목을 해야 돼요. 저 러우전은 미국 단일 헤게모니라는 탈냉전을 이끌었던 가장 중심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사실은 이게 제 책의 뒤에 나와 있는 결말인데,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자국 안보 중심주의라는 것이 보다 본격화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양극 체제라는, 쉽게 얘기하면 미국 패권 경제에 여전히 같이 가는 국가와 그렇지 않는 국가로 나누어지는 결정적 분기점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신권위주의.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좀 마음이 아픈데, 왜? 저는 1980년대 시대 때 있었던 서구와 유럽의 지도자들과 지금 있는 유럽의 지도자들을 비교해 봤을 때, 1980년대는 뭐 저는 그분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국은 레이건이고 영국은 대처였어요. 독일은 통독이 아저씨 콜이었고요. 프랑스는 미테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전에 바이든 아저씨. 영국은 누군지도 몰라. 보리스 존슨 뭐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지어 미국이란 민주주의 국가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미국은 민주주의일지 모르지만 권위주의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러우전을 기점으로 해서 탈냉전이 붕괴되고 새로운 실질서가 안착되는 시대로 변했다. 그래서 우리는 러우전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러우전이 일어났으며, 이 전쟁 과정이 어떠했으며, 이것이 끝난 새로운 신질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책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 볼게요.